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업나잇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책 읽는 스튜디오 업나잇은 인생을 영혼의 여정으로 바라보며 좋은 책을 읽고 배우는 기쁨을 직접 맛보고 또 책 읽기를 통해서 변화와 성장의 기쁨을 소망하는 호흡하고 몸을 움직여서 운동하는 온오프 공간입니다. 좋은 책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소장해서 지속적으로 읽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힘이 없는 지식, 그리고 또 이기는 지식, 표면적인 지식이 아닌 정말 몸에 익힌 지식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몸에 스며들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차 한 잔의 사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정호승 씨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 차 즐겨 드세요? 저는 참 차 마시는 시간을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차 한 잔 하면서 읽기에 부담이 없는 조그마하고 얇은 책입니다. 정호승 씨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작가죠. 1950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성장한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첨성대라는 시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장하셨습니다. 시집으로 슬픔이 기쁨에게, 서울의 예수, 새벽 편지, 별들은 따뜻하다, 그리고 장편 소설로 서울에는 바다가 없다 등이 있습니다. 이 책 머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사랑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사랑이 없으면 결코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작 사랑의 본질과 실체에 대한 깨달음은 부족하다. 이 책은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사랑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고 깨닫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다. 천천히 길을 걷다가 잠깐 커피 전문점에 들려 차 한 잔을 드는 마음으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보다 더 깊어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밤은 누군가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 때문에 밤이다. 사랑도 그렇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 정호승. 짧은 단편들이 이어져 있는데요. 몇 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과 3개의 축복. 눈이 내린 날 저녁이었다. 발목까지 푹 빠질 정도로 내린 한방눈에 어둠조차 환히 밝게 느껴지던 그런 날이었다. 그녀는 퇴근길에 집에서 기다릴 아이들을 생각하고 평소 단골로 다니던 한 과일 가게로 들어갔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되었으나 아이들에게 뭐 하나 제대로 사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어서 오세요. 늑수그레한 주인 남자가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녀는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없이 사과 3,000원어치를 달라고 했다. 그러자 주인이 말했다. 아예 한 상자를 들여놓으시죠. 상자로 먹으면 2,000원 정도 싸게 먹힙니다. 그녀는 망설였다. 무작정 사과 한 상자를 들여놓았다가 가난한 가게에 혹시 금이 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그때 20대 청년 한 사람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지 청년의 머리에 눈송이가 몇 개 앉아 있었다. 아저씨, 아까 여기서 사과 3개를 사가지고 갔는데 가다가 미끄러져서 사과가 으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죄송스럽지만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실은 오늘이 어머니 제삿날이라 제상에 놓으려고 사과를 샀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거든요. 다시 1,000원어치를 사면 좋겠지만 제 처지가 그럴 형편이 못 돼서 아저씨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청년은 몹시 겸언쩍어 하면서 주인이 꼭 좀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눈빛이었다. 그러나 평소에 마음이 퍽 좋아 보이던 주인 남자는 의외로 청년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내가 뭐 집 팔아가면서 장사하는 줄 알아? 그런 사과를 남한테 어떻게 팔란 말이오? 저도 잘 압니다.
제상에 놓을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먹을 거라면 굳이 이런 부탁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 사람, 내가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이 나이에 이 고생하는 줄 아시오. 청년은 낭패한 얼굴을 하고 서 있었다. 으깨어진 사과를 든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때 그녀가 선뜻 입을 열었다. 아저씨, 내가 사과 한 상자를 살게요. 그 상자에서 가장 좋은 걸로 3개를 골라 저 청년에게 주세요. 우린 아이들과 먹을 거니까 조금 상처난 부분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녀는 처음 마음먹은 것과는 달리 가장 때깔 좋은 부사 한 상자를 샀다. 주인 남자가 그녀의 말대로 가장 잘생긴 부사 3개를 꺼내 청년에게 주고 청년이 갖고 있던 으깨어진 사과를 상자 속에 넣었다. 그러자 청년이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감격한 어조로 말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는 무슨, 학생도 복 많이 받아요. 네, 고맙습니다. 청년은 다시 한번 허리 굽혀 인사를 하고 가게 문을 나섰다. 그녀는 어두운 골목 끝으로 급히 사라지는 청년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다. 지금까지 그처럼 진실된 축복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자기가 그 청년에게 해준 것을 돈으로 따지면 몇백 원도 되지 않지만 그 청년은 자기에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중요한 것을 주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다. 댄잎 뱀장어의 삶. 그는 어릴 때부터 남을 탓하기를 좋아했다. 잘 되는 일은 자기 탓이고 못 되는 일은 조상 탓이라더니 그는 무슨 일이든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꼭 다른 데에다가 그 원인을 돌렸다. 처음 대학 입학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에는 집안이 가난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그 흔한 과외 한번 제대로 못 해봤기 때문에 재수생이 되었다고 가난한 부모를 원망했다. 대학에 들어가서 첫사랑에 실패했을 때에도 가난이 원수라고 생각했다. 시골 농투성이의 장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자가 자기를 떠나버렸다고 생각했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에도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아내를 얻지 못했을 때에도 승진해서 번번이 누락되었을 때에도 아이들이 지질이 공부를 못할 때에도 친구의 빚보증을 섰다가 결국 아파트까지 날려버렸을 때에도 그 모든 원인을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난 데에다 두었다. 그는 갈수록 고향과 부모 형제를 싫어했으며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한탄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불행한 일들만 연이어 일어났다. 아내가 자궁암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났으며 재혼한 여자마저도 남의 자식을 키우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면서 그를 떠났다. 그 후 그는 세상에 자기만큼 불행한 사내는 없다고 생각하고 허구한 날 술로 세월을 보냈다. 마치 인생을 포기한 사람 같았다. 그런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텔레비전을 통해 민물고기에 관한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어린 뱀장어에 관한 것이었다. 그때 그는 어린 뱀장어에 관해 설명하는 어느 어류학자의 말을 듣고 자신을 크게 뉘우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아무리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도 그 환경이나 처지를 탓할 것이 못 됩니다. 이 어린 뱀장어를 한번 보십시오. 심해에서 갓 태어난 이 어린 뱀장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산란을 마치면 어미 뱀장어가 곧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린 뱀장어만 살아서 난류를 따라 대륙 연안으로 2, 3년에 걸쳐 긴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어린 뱀장어는 백색의 반투명체로 물의 중압에 눌려 모양이 댄잎과 같아지기 때문에 이를 댄잎 뱀장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댄잎 뱀장어는 깊은 바닷속에서 태어난 자신의 환경을 결코 탓하지 않습니다. 그 못 견딜 괴로움을 참아내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찾아 나갑니다. 온갖 고통을 다 견디고 차차 강어귀로 찾아들면서 몸이 볼록해지고 본격적인 뱀장어가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어린 댄잎 뱀장어처럼
꾸준히 스스로의 삶을 찾아 전진하는 데에서 삶은 꽃피고 본격적인 인간이 될 것입니다. 우물과의 대화. 물동이 하나가 우물에 가서 물을 가득 채운 뒤 우물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물을 기르러 오는 일이 미안해서 은근히 물동이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가져가기만 했을 뿐 내가 당신에게 해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군요. 내일부터는 매일 오지 않고 하루씩 걸러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찾아오세요. 나는 당신이 내게 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입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늘 당신 것을 가져가기만 할 뿐인걸요. 다음부터는 나를 반쯤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나를 찾아주시는 것이 곧 당신이 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자주 물 길르러 오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게 오는 수많은 물동이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정말 마음이 좋고 관대하시군요. 당신은 당신을 찾는 다른 모든 물동이들에게도 이렇게 내게 대하듯이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합니다. 차별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마를 때도 그렇게 하나요? 나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차고 넘치고 있어서 내게 오는 모든 물동이들을 늘 찰랑찰랑 채워줍니다. 하긴 그렇군요. 나는 아직 당신이 마른 것을 본 적이 없군요. 나는 나를 찾는 물동이들을 참으로 사랑한답니다. 내가 만일 물동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마르지 않는 건 바로 물동이 당신들 때문입니다. 그때 머리에 또아리를 얹은 아주머니 한 분이 머리 위에 물동이를 얹었다. 물동이는 급히 우물에게 눈인사를 하고 우물가를 떠났다. 우물은 멀리 굽은 논두렁길을 가는 물동이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우물 속에 달빛이 비칠 때까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정호승 씨의 책 함께 읽으셨는데 어떠셨나요? 차 한 잔의 사색이라는 부제가 참 어울리는 책입니다. 스튜디오 업나잇은 책 읽기를 통한 배움과 나눔을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같이 좋은 책 읽어요.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스튜디오 업나잇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